유일로보틱스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바로 76억 원짜리 질문인데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테리의 핵심이죠. 매출은 작년이랑 거의 똑같은데, 아니 영업 손실이 왜 이렇게까지 늘어난 걸까요? 이건 뭐 표면 아래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이 숫자를 그래프로 보니까 충격이 확 오죠. 2024년 3분기 누적 손실이 약 3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 딱 1년 만에 7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계산해보면 무려 20배가 넘게 폭증한 거예요. 와, 이 숫자를 보면 누구라도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이 5단계를 따라서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실적부터 시작해서요. 그 원인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회사의 재무 상태랑 미래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투자자로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대체 어떤 숫자들이 나왔길래 이렇게 시장이 주목하는 걸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매출액 263억에서 264억, 거의 그대로죠? 제자리 걸음입니다. 근데 그 밑을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매출 총이익은 14억 원이나 줄었고 결정적으로 영업손실은 72억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작년만큼 팔았는데 남는 건 줄고 오히려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76억 원. 이 어마어마한 손실의 정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영업 손실이 이렇게 늘어난 핵심 원인,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가 흔히 판관비라고 부르는 비용의 폭증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9억 원을 더 썼다는 얘기예요. 판관비 내역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유독 눈에 띄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상 연구개발비. 이게 2억 원대에서 22억 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건 뭐 미래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둘째, 대손상각비입니다. 작년에는 오히려 돈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14억 원이나 비용으로 잡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못 받을 돈일 수도 있겠다 싶은 매출 채권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뜻이거든요. 회계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공격적으로 돈을 쓰고 있으면 당연히 걱정이 되죠. 아니, 회사가 이래도 괜찮나? 이 전략을 감당할 체력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일로보틱스의 재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2023년 말에 146%에 달했던 부채 비율이 2025년 3분기에는 20.6%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빚은 확 줄고 자기 자본은 늘었다는 거거든요. 재무 구조가 엄청나게 탄탄해졌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바로 SK 배터리 아메리카로부터 받은 370억 원의 대규모 투자금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유일로보틱스의 공격적인 미래 투자를 가능하게 한 실탄, 바로 그 총알이 된 셈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SK의 투자는 그냥 돈만 넣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SK는 유일로보틱스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회사는 그냥 투자 관계가 아니라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막대한 비용 지출, 그리고 SK와의 파트너십. 이 모든 건 사실 하나의 거대한 전략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전략의 실체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유일로보틱스는 바로 SK의 든든한 자금을 발판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차세대 배터리 자동화, 첨단 방위산업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그리고 고하중 로봇까지 바로 이 네 분야가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출 구조를 보면 이런 전략적인 전환이 왜 필요한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자동차나 가전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 비중이 높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회사는 이제 2차 전지나 방산처럼
훨씬 더 고성장하는 첨단 산업으로 무게중심을 아주 빠르게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가 모든 걸 딱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SK의 투자는 발사대와 연료, 우리의 R&D는 첨단 항법 장치와 엔진이다. 그렇죠. SK의 투자는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대와 연료를 준 거고, 유일로보틱스의 연구 개발은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날아갈 첨단 항법 장치와 엔진을 만드는 역할인 거죠. 이 둘의 결합이 바로 성장을 향한 강력한 추진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투자자로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명확한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회 요인은 뭐냐? 거대 자본 SK를 등에 업고 아주 유망한 고성장 산업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이죠. 반면에 리스크는 이 막대한 R&D 비용이 만약에 성공적인 제품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냥 현금만 태우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전력을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 그 능력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일로보틱스의 지금 이 행보는 과연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계산된 투자일까요? 아니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너무나 위험한 도박일까요?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